안녕하세요. 유자쌤입니다. 우리 2025학년도 유아임용 시험 대비 강의 안내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합격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아교육 개론과 유아교육 강론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다가 문제를 적절히 응용해서 푸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아교육 개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대학생 때 1학년 때 많이 듣죠. 맞아요. 유아교육 사상이나 발달이론, 놀이교사론, 부모교육 이런 내용들 들어있고요. 우리 강론 같은 경우에는 유아 안전교육, 유아 건강교육, 유아 언어교육, 문학교육 이런 식으로 유아 땡땡교육이라고 하는 각각의 이론들이 이 강론 1과 2에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이런 식으로 이 5가지 영역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조금 천천히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교육과정 운영 같은 파트도 빠지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상반기에 개론과 강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들을 조금씩 외우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누리과정 해설서에서 누리과정에 관한 문제를 묻는 문제가 1번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이 해설서랑 또 플러스 유아교육법 장학 자료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유자쌤과 어떻게 우리 공부를 해나갈 거냐 하는 내용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우리가 개론과 강론과 이런 해설서를 다 잡고 가셔야 하는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상반기에는 강의가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요 개론과 강론을 내용을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다가 7, 8월에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주요 용어는 암기하시고 대비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7, 8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암기 특강반, 영역별 문제풀이반, 논술 실전반으로 만나게 될 예정이고요. 이 암기 특강반에서는요, 좀 단권화하는 시간, 개념화하고 구조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뒤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요 암기 특강반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영역별 문제풀이나 논술반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요 암기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5, 6월에 이벤트로 직강 한정으로 열리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꼭 들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0월에는 우리 모의고사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1차 시험 이후에 저랑 같이 2차 대비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좀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5, 6월에 열리는 직강 암기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 용어 위주로 구조화하고 개념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반복해서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들 있죠. 이것들은 암기법까지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시고 문제에서 쓰세요 하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암기 테스트도 들어가는데요. 또 막 틀린다고 너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단권화 교재를 활용해서 개념 정리하고 구조화하면서 그 주요 내용들을 암기해 나가시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7, 8월에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암기 특강반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암기 특강반처럼 핵심 용어 위주로 구조화하고 개념 정리하실 수 있고요. 또 주요 내용 암기법까지 알려드려서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5, 6월 강의를 들으셨다 하시면은
7, 8월 강의를 꼭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암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인출이 바로바로 안 돼요 하신다면 이거 7, 8월 강의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암기 테스트 통해서 꾸준히 내가 한 번 외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개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반복해서 잡아 나가실 수 있도록 암기 테스트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역별 문제풀이 반에서는요, 암기 특강반이랑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암기했던 거를 반복하고 써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외웠던 걸 활용해서 문제풀이 하는 연습을 하게 되실 거고요. 또 문제풀이를 그냥 문제만 풀고 넘기는 게 아니라 암기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샘플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암기를 또 해나가는지 한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실전반에서는요, 최신 기출 3개를 가지고 논술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서론 만능 틀, 결론 만능 틀 같은 거 활용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준비한 모의 논술 3회를 통해서 우리 실전 대비까지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신 기출을 좀 활용하는 이유는 기출 문제가 가장 정제되고 점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서 기출을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요. 논술 실전 반에서도 더 자세히 저랑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반은 9월에서 10월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한 5회에서 6회 정도 내가 시험을 직접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반처럼 내가 암기했던 걸 계속 인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영역별 문제풀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실력을 계속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대비반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나고 열릴 예정인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제 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샘플 문제를 몇 개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저의 샘플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져왔으니까요. 이거는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꼭 알고 11월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학자의 용어를 작성하세요.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2013년에 서술형 문제로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나오는 유형인데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온 때도 있고요. 좀 적게 나온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의 용어를 작성하세요 라는 문제를 풀려면 어떤 개념이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개념을 이 문제를 답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이 1번은 좀 패스를 하고요. 이 2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 2번 문제는 뭐냐면 길포드가 말한 관찰자의 오류를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길포드가 말한 관찰자의 오류, 그 용어를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를 한번 또 보실게요. 니은과 같은 오류인데 이 니은에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최 교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평정 척도로 체크를 하는데 1점부터 5점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워낙 우리 반 아이들 예뻐해서 그런지 많은 경우 잘한다고 표시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한다, 뭐 언어적 의사소통을 잘한다 이런 체크리스트 항목에서 1점부터 2점, 3점, 4점, 5점이 있는데 이 최 교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조금 4점, 5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관찰자의 오류죠. 근데 어떤 오류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사례를 보고 딱 떠오르는 답변을 작성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확률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이 길포드의 평정척도 오류를 우리가 다 외우고 있다가 이 옆에다가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외워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두 문자 암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논대관 인중 근엄 이렇게 해서 길포드의 평정척도 오류는 논대관 인중 근엄, 논대관 인중 근엄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길포드의 오류 중 하나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빈 칸에다가 논대관 인중 근엄을 다 쓰고 그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옆에다가 쓰실 거예요. 근데 나중 가시면요, 너무 많이 외워서 대만 봐도 대비의 오류라는 거 아실 수 있거든요. 중만 봐도 중심화의 오류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 글자만 적어주셔도 되고 잘 헷갈리고 싶지 않다. 1%의 실수도 용납하고 싶지 않다 하신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이 키워드까지 다 같이 적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닌 거를 지워나갈 거예요. 자, 객관식으로 변환하세요 하고 제가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이거 서술형 시험이에요. 근데 서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보다 어려워요. 왜냐? 객관식은 그중 하나 고르면 되는데 서술형은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시험을 객관식 시험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객관식 변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를 객관식 문제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논대관 인중 근엄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내가 이거 같아 하고 체크를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속어로 정답을 하나씩 없애주셔야 돼요. 논리의 오류 아니네, 대비의 오류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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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이렇게 하나씩 없애주셔야 하고요. 보니까 얘 같기도 하고 얘 같기도 해. 요거를 문제풀이 할 때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100% 답인 것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반 아이들 매우 잘한다고 하게 돼요 라는 말에 꽂히셔서 후광 효과를 떠올리기가 정말 쉬워요. 그런데요. 사실 기준의 오류가 답이거든요. 관용의 오류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관용의 오류는 관찰자가 관용적이라서 관찰자가 엄격하거나 너무 엄격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을 다 잘한다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인상의 오류 후광 효과는요. 관찰자가 포커스 된 게 아니라 관찰 대상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영향을 미쳐서 잘 점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서 보면은 정확한 답을 찾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객관식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꽂힌 하나의 아이디어를 답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문자 암기 하시고 용어를 다 외워가시고 객관식 변환 과정 거치고 그 다음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답안을 찾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실수는 무조건 줄어들고요. 또 이게 문풀 공부법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문풀 공부법이 뭐냐?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푸실 건데 우리가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에처럼 객관식 변환 과정을 꼭 거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기출문제 볼게요. 비고츠키의 행동적 비계 설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쓰세요 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비고츠키의 비계 설정 방법. 우리가 요거를 다 외워 가실 거예요. 얘는 좀 우리가 떠올려서 할 수 있는, 이해로 암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두 문자 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서 내가 가장 적절한 답안을 체크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교사가 창문 조각은 어떤 걸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교사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하고 퍼즐을 직접 돌리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유아를 위해서, 유아의 비계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액션을 취하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은 행동적 비계 설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쓰시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동에 가까운 것은 여기에서 행동에 가까운 거, 그리고 여기에서 행동에 가까운 거 체크를 하셔서 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범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문제를 보시면요. 교사가 비고츠키의 비계 설정, 행동적 비계 설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쓰세요 하면은 뭘 쓰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실 거예요. 비고츠키 알아. 비계 설정 알아. 근데 그 중에 뭘 쓰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임용고시 카페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저는 이 교사가 비계 설정한 장면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 장면을 그대로 썼는데 그게 답변으로 인정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몰라서 우리 임용시험은 엄청 친절하지는 않아서 답안을 다 제시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답변이 이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쓴다면 정답으로 인정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는요, 어떤 개념을 쓸지를 옆에다가 떠올리셔서 쭉 쓰셔야 돼요. 그래서 비계 설정 방법을 떠올리셔야 하고 이 방법을 쭉 쓰신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을 답안에 넣어주시면 된다. 근데 서술형으로 작성할 때는 시범 보이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문장으로 만들어 주실 건데요. 교사는 시범 보이기를 통해서 민수에게 행동적으로 비계 설정을 적용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 저는 시범 보이기만 떠올렸는데 이 나중에 이 다른 문장들은 뭐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떻게 적용했는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사례도 조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 내가 썼어요. 그럼 한 문장 더 추가해서 이 사례 문장도 써주실 거예요. 이는 퍼즐을 집어들고 돌리는 모습을 민수에게 직접 보여주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라고 하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더 좁은 개념이었는지 더 넓은 개념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정확한 정답을 작성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풀 암기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문제를 풀 때 문풀 암기법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에서 비계 설정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비계 설정 방법을 쭉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효과적인 비계 설정의 구성 요소, 비계 설정의 단계, 이런 비계 설정과 관련된 용어들을 쭉 써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떤 과정이냐? 인출 과정이죠. 사실은 백지 쓰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백지 쓰기는 해도 효과적인 방법은 맞지만 우리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근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백지 쓰기로 문풀 암기법으로 인출을 하신다면 중요한 거 위주로 그리고 연결된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구조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계 설정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방법 쭉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효과적인 비계 설정 구성 요소를 떠올려서 이것도 같이 써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요거를 작성하는 게 저 어려워요 하신다면 맨 처음 문제를 푸실 때는 요것만 작성하고 넘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복습을 우리가 하고 또 할 거잖아요. 다음번에 비계 설정 문제가 나오면은 요것까지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외우지는 못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풀이에 나온다는 건 기출에 나왔거나 강사님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보내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과 그것과 관련된
좀 더 넓은 범위로 대비할 수 있는 개념까지 잡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잡아드리고요. 여기에서 뭘 떠올려야 하는지 그것도 조금 안내를 드리고,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떠올리느냐 하는 그 과정을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문제풀이 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면요, 합격의 길로 정말 빠르게 달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 설정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방법 쓰시고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인출하시는 시간 꼭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리과정 서술 문제는요, 우리 1번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예시를 보면은 놀이지원 사례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쓰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놀이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를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도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이유라든지 그럴듯한 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서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방법은요, 그 해설서를 여시면 가, 나, 다, 라 해서 상위 항목으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건 문장 통째로 그냥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 토씨 하나 틀릴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토씨 하나 틀리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문장을 조금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내가 떨리는 시험장에 가서도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째로 외우고 그 밑에, 가 밑에 들어간 내용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좀 연결시켜서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해설서 같은 내용들은 교사의 자율성, 놀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요, 달달달달 용어를 외우지 않아도 이해를 통해서 암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이해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대한 암기량을 줄여서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공부하고 시험 대비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A시험에서 1번에서 이렇게 개정유치원 교육과정 문제가 나왔어요. 좀 요새 1번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여기서도 추가된 이유를 쓰세요 하는데요. 이 해설서 안에 그 이유가 들어있으니까요. 걔에 기반해서 근거로 삼아서 키워드를 연결시켜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나 아니면 암기 특강 반에서 제가 서술형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그런 팁들도 전해드리니까요. 강의 시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용어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용어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키워드, 뭐 적극적 경청, 수업 참관 이런 것만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주의점, 이것의 장점, 이것의 기능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론 공부를 할 때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비하실 때는 핵심 키워드 집어넣어서 작성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또 사례와 연결짓는 문장 추가를 하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노란색 표시했죠. A를 반영해서 장점을 쓰세요 했고요. A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쓰세요 했어요. 이럴 때는요, 반드시 사례랑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A에 있는 사례랑 연결점을 좀 찾아주어야 정확하게 100% 정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작성을 하세요 하고 알려드리냐면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적어요. 사례 플러스 핵심 개념 설명 이렇게요. 두 문장을 쓰셔도 되고 연결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아 그랬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여기까지가 사례죠. 그 다음 인식 반응을 보여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앞에는 사례. 사례는 왜 쓰냐? 근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는 주의점, 핵심 주의점만 작성하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논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면접에서도 구상즉답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형태로 문장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 밑에도 속상했겠구나 라고 하는 등 충분히 말하는 대상에게 공감하고 적극적이며 반영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요런 사례는요. 근거 어디서 찾아요 하시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1번 여기는 개념 설명을 했고요. 여기는 사례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는 장점을 썼고요. 여기는 사례를 썼어요. 이 앞에서는 한 문장으로 합쳐서 썼는데 여기 뒷부분에서는 제가 문장을 좀 끊어서 썼습니다. 좀 길어지거나 내가 빨리빨리 답변하고 싶을 때는 단문으로라도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작성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것의 장점, 맥락 안에서 보는 거,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거를 작성을 해줬고요. 뒤에서 우리 반영해서 장점을 쓰세요 했으니까 사례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사례에서처럼 같은 접속사 하나 그냥 딱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민호 어머니가 유치원에서 민호를 보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서술을 하실 때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요. 나만의 이해된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학자의 용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서술형 답안 100% 정답 처리될 수 있을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 하면 적극적 경청, 수업 참관 이런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의 장점, 유의점, 특징, 기능들을 핵심 키워드 1개에서 2개 정도로 소개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암기하면서 경청의 기술, 수동적 경청이나 침묵, 인식 반응 보이기, 계속 말하게끔 격려하기 이런 키워드 학자의 용어로 제시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암기를 해두셨다면 서술형 답안 작성하실 때 특징이나 주의점 작성하실 때 이 학자의 용어를 문장 안에 넣어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아서 쓰시오 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접근하기 쉬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너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 1번하고 2번을 다 볼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문풀을 암기하세요, 문풀 공부하세요 하시는 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암기한 내용 객관식으로 변환해서 속어로 정답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례에서 스텝이라는 사람이 언어의 기능은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언어의 기능 중에서 기억, 씨름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어떤 언어의 기능이냐 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스테브의 언어의 기능 5가지를 바로 인출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모두. 그 다음 하나씩 소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답안이 될 것 같은 1개, 2개, 3개 정도만 남겨보시고 그 중에 제일 정답이다 하는 거를 찾아서 그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 사례에서 어떤 거에 포인트를 잡는지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객관식 변환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외우고 또 외우고 계속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찾아서 쓰시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브의 언어의 기능 중 통제가 있는데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를 찾아서 쓰래요. 그럼 여기 친구들이랑 교사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있겠죠. 여기서도 여러분 소거하는 식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통제 기능인데 옛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요. 누구를 통제하나요? 아니네 하면은 X.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니? 통제하나요? 아니야, X.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을 하나씩 지우다 보니까요. 동찬이가 친구한테 지금 이야기 짓기 활동하니까 조용히 해줘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친구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데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찬이가 한 말이다. 동찬이가 소윤이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문제가 찾아 쓰시오 했죠. 이럴 때는 그대로 찾아서 쓰면 됩니다. 동찬이가 지금 이야기 짓기 활동을 하니까 조용히 좀 해줘 라고 말한 부분이다 라고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보너스 문제기도 한데 내가 시험장에 가면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조금 시간도 막 부족하고 이래서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서 쓰시오 하면은 딱 표시해 놓고 그대로 옮겨 적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너무 바꾸거나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찾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너스 문제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몇 가지 샘플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영역별 문제풀이 반과 암기 특강반에서 연계시켜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너무 아직 지금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많이 떨리실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